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은 먼저 한국전력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3분기 실적이 그래도 10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되기는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누적 적자가 45조 원 정도여서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가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2년 반 만에 이제 적자 전환 마무리하고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흑자 전환이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네. 계절적으로 전력 판매량이 3분기 때 이제 여름에 이제 냉방 수요 때문에 많아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지 한국전력이 뭔가 펀더멘털이 급격하게 개선이 됐다라고 네. 해석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펀더멘털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지금 23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600%가 넘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가 0%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 낮아진다라는 전망이 있기는 한데 지금 뭐 한 2% 3%만 잡더라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펀더멘털 요인을 봤었을 때 주가 역시도 사실 내년을 보면은 조금 답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만 집어가지고 킬로와트 아워당 10원을 올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폭 흑자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유틸리티 업체인 한국전력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만은 않아요. 일각에서는 뭐 썰이기는 하지만 부도설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사실 뭐 이런 것까지는 조금 과한 해석이겠죠? 그 블라인드에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임금 체불될 수 있지 않냐라고는 네. 하는데 사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를 독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다 셧다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네. 건 이제 생각을 해야죠.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좀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일단은 산업용 쪽으로 전기요금을 좀 올렸으니까요. 내년까지 실적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력기기 업체들 저희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변압기도 좀 부족하고요. 교체 수요가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전력기업들, 전력기기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좀 올라갔어요. 전망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변압기 업체들이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인데 영업이익률이 두 회사 다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찍었다라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사실은 마진이 한 5에서 뭐 10%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업황이 호황이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분기 때 이렇게 잘 나왔는데 4분기 때도 역시 기대해 볼 만합니다. 4분기 때도 분기별 개선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동안 저가 수주를 받아놨던 것들을 해소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것들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수주 받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면서 손익계산서에 찍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 단기적으로 봐서도 좋고 24년 봐서도 실적 개선이 상당히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수요가 뭐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거의 뭐 한 40년, 50년 동안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거를 교체하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는 않을 그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내년에도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교체 수요가 왔을 때 한 수혜가 몇 년 정도 이어지나요? 라스트 사이클이 03년에서 08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 네. 동안 지속이 됐었죠. 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지금이랑 그때랑 약간 달라요. 라스트 사이클 때는 거의 교체 수요가 대부분이었어요. 미국 네. 쪽. 근데 지금은 교체 수요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신규 수요도 있어요. 네. 신재생 에너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연결을 하려면 중간에 변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 네. 거기에 대한 수요도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온 변압기 쪽으로도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또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변압기는 이제 매월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도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트러스, 그러니까 무역 통계 데이터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세요. 네. 뭐 10일 데이터, 20일 데이터, 한 달 데이터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 파도가 몰려올 때는 굳이 잔파도에 이제 마음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 금액 발표에 따라 가지고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뭐 9월 1일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수출 데이터가 잘 안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한 10%, 8%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는데 그것만 보시면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변압기가 이 HS 코드가 7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딱 한 가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형 변압기. 물론 그게 전체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게 50%가 되다 보니까 중요하기는 한데 모든 걸 다 대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 볼 때는 그 하나만 보지 말고 7개 다 합쳐서 봐라. 그리고 소형과 중대형 나눠서 또 한번 보고 그렇게 봐야지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이 변압기도 좀 어떻게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나요? 네, 크기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변압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리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는데 소형을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중대형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소형 변압기는 우리가 보는 그 주상 변압기,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거고, 중대형 변압기는 변전소에 있는 대형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보셔야지 딱 대형 저거 8504.23 저 데이터만 보시면은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변압기도 종류나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데이터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변압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변압기가 그러면 수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해외 쪽 비중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해외 쪽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보면은 미국과 사우디가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주요 수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리고 변압기기 쪽에서 또 다른 뭐 관료적인 장애물이라고 하면 전력망 대기열 문제가 좀 짚어지고 있던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 그러니까 발전 회사들 실적 발표를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발전소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송배 전망 연결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이전에 사실 송배전 이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제가 뭐 발전 사업자라고 치면은 발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송배전망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미리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송배전 이용 허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터커넥션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이 대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발전 사업자들이.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조금 더 파보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면서 발전소 건설 자체 건수가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 기관에서도 이제 송배전 이용 허가를 내주는 기관에서도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기열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화력발전소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동률이 낮거든요. 한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화력발전소를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으로 이제 되돌리려면 그만큼 새로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송배전 이용 허가 대기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변전소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표에서는 약간 저 하늘색 부분과 검정색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검정색은 중간값이고 가장 하늘색에서 위의 값은 맥스, 아래 값은 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 전력기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리스크로 삼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디 투자하시는? 전력기기 쪽에서요.
리스크라기보다는 좋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더 필요하구나.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가 얼마나 부족하구나. 이제 보실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 쪽도 저희가 함께 좀 분석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저희가 풍력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연초만 해도 풍력 기업들이 여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CS 윈드, CS 베어링, 뭐 SK D&D 다 이제 주가가 이평선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IRA 보조금이 이제 풍력 발전 기자재 업체들한테 흘러갈 거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많이 좋았어요.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반기 실적 보면은 CS 윈드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조금 들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두꺼워졌는데 그럼 주가는 왜 하락을 했냐? 이게 펀더멘털 요소냐라고 보면은 CS 윈드 문제는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해외의 발전 회사, 풍력 발전 회사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덴마크 회사인데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단지에서 전력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개발업이랑 비슷한데 그 회사가 8월에 미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 더 이상 못하겠다, 접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충당금도 한화 기준으로 3조 원 정도 쌓겠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풍력 발전 사업 못하냐라고 이제 보니까 첫 번째 금리가 인상됐다. 네. 두 번째 미국에서 풍력 발전 기자재 조달 못 받겠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못 네.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풍력 발전 건설할 때 미국산 기자재만 쓰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어렵다. 미국에서 공장이 없는데 제조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 보시면은 이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오스테드나 지멘스 가메사 이런 회사들의 공급망 문제 때문에 같이 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풍력은 사실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실제로 뭐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상승이라든지 뭐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풍력에 대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가도 하락하는 이유들로도 많이 좀 짚어졌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영향이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풍력 쪽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실제로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받은 내역을 보면은 네. 3분의 1씩이에요. 3분의 1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병목 현상, 3분의 1은 이자율, 3분의 1은 미국 정부와 협상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금리가 많이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근데 금리 요인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천천히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자율 수합 상품을 가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변동폭을 막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는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는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그건 이제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좀 따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사실 앞서서 좀 말씀 주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중국 쪽으로는 이제 그런 중국 제품들을 못 쓰니까 국내 기업의 제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수혜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국내 풍력 기자재 업체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펼쳐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겪고 나면은 한층 더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약간 빼놓기는 했는데 지멘스 가메사라고 이제 풍력 발전 터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 육상 풍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대차에서 엔진 리콜 사태가 발생한 거랑 비슷한데 이제 그 회사들도 보니까 공급망을 점검을 해보니까 유럽의 기자재 업체들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몇 업체들은 그 거래를 끊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뭐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뉴스가 들리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산업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지금 이 파고를 넘고 나면은 조금 더 마켓 쉐어를 늘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해상풍력 시장만 놓고 보면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을 버릴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기사 어저께 나온 거 보니까
BP에서 한 1.5조 원 투자해서 그렇죠. 한국에서 네. 해상풍력 사업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해상풍력 사업이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BP라던가 에퀴노르라는 회사도 네. 지금 자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해상풍력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버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해외 비중, 내수 비중과 수출 비중을 봐가지고 지금은 좀 내수 비중이 높은 회사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 윈드보다는 뭐 SK D&D 아니면은 뭐 대명 에너지 같은 이제 내수 국내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SK D&D의 경우에는 풍력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SK D&D는 본업은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네. 근데 풍력 발전에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죠. 오스테드와 마찬가지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발전을 해서 전력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풍력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내수 비중이 조금 높은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살펴보시는 게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뭐 영국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주가를 좀 띄울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띄울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띄울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풍력 산업 자체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추세를 바꾸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풍력과 함께 더불어서 전력기기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유틸리티 쪽에서 토픽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토픽은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군요. 변압기가 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지금 앞두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은 인덱스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사이클이 업사이클이다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변압기 중에서도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매력도가 있는 건 어떤 데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대장주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이클 주식을 네. 매매하실 때에는 제 생각엔 대장주가 가장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이렇게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되면은 수급이 또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주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틸리티에 대한 전략들 알아봤고요. 토픽 종목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그래도 하락 중에서도 2,500선을 좀 지켜냈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뉴욕 증시 휴장도 하고요. 거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기준점을 좀 잡기가 어려울 전망인데요. 그래서 오늘장 잘 대응을 해보시면서 수익 잘 지켜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